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해오던 복지부가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2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3,000명을 선정한 뒤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복지부의 반대 이유는 취업이나 창업과 관계없는 활동에 지원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맛집을 다닌다거나 관광 가이드가 되겠다 하면서 개인적인 관광으로만 이거 청년수당을 쓰면 이런 것이 그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게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정지 처분과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도 수정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예산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아요. 제도 설계의 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과잉 해석인 거예요. 한편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이달 말경 청년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청년 후견제도란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친족인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가족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후견 법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후견제도. 가정법원은 법률, 재산관리, 의료, 복지와 같은 다방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 후견제도에서 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들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후견법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와 학회에서 청년 후견법인의 재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후견인의 종류는 친족, 전문, 공공 후견인 등이 있지만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 운영에서 후견법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후견인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후견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후견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변동성을 배제할 수 있고요.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후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후견 법인의 활동이 지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 내에서 후견 법인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견 법인의 전문성을 더욱 세분화시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 심사 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장애 유형 8개의 인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개선으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등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를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이 개선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300여 명이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출입구와 복도 등의 공동공간에 CCTV가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책에 따라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큰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부터 CCTV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고의 기능장애인 선발을 위한 2016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가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습니다. 정희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목포 공고회 5곳에서 열린 한국장애인 고용안전협회 전남 지부의 주최인 2016년 전남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총 24개 직종에 254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각 직종별로 채점 기준을 통과하여 금상 20명, 은상 19명, 동상 17명 등 총 56명의 입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금상 수상자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전남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 선발전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마친 2016년 전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4개 종목 256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기량과 실력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남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참가자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을주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기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단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강기부계단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부산 시민들도 이 계단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피아노 모양의 계단을 시민이 오르내릴 때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시민 한 명당 10원씩, 전광판의 숫자도 올라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설치한 건강기부계단입니다. 시민들이 계단을 오르며 적립한 금액만큼 부산은행이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합니다. 계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즐거움도 얻으시고 그리고 많은 금액도 기부가 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오늘 처음으로 걸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좋은 일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단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공헌기금은 지역 어린이 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소개하는 청소년 경찰학교가 광주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8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강천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서부청소년경찰학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윤수 서부경찰서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학교 신설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장과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청소년경찰학교는 광주에서 두 번째로 개소해 광주의 학생들에게 경찰 직업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꿈이 있거나 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그냥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경찰관과 함께하고 직접 과학 수사도 해보고 제복도 입어보고 장비도 체험해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서부청소년경찰학교의 경찰 직업 체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평창 보강 휘닉스파크에서 제36회 오뚜기 여름 캠프를 엽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뇌병변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가수의 공연, 야외 물놀이와 도자기 그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의 다문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누리다문화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협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단법인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남기철 대표이사는 그동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과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경남도는 서민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달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29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총 52개의 읍면동 주민들이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신규 차량과 12종의 최신 장비를 갖춰 도민들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기존 45인승 버스가 15.5톤의 특장 차량으로 교체됐으며 유방암 촬영 장치와 디지털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 새로운 장비가 추가 탑재됐습니다. 경기도가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도내 부적합 볼라드 26,319개에 대한 정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로 주변 보도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장마로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곰팡이가 기승을 부립니다. 음식이나 물건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곰팡이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대표적으로 피부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기는 어루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여름철 대표 곰팡이 피부 질환 어루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로 인한 피부병 어루러기입니다. 효모균인 말라세지아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슴과 등, 겨드랑이, 목, 턱 주변과 같이 피지가 많은 부위에 생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어루러기로 진료받는 사람은 연 7만 3천여 명. 이 중 남성이 4만 9천여 명으로 여성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나이대별로는 20에서 40대가 60%를 차지했고 환자의 절반 정도가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활동량 많은 젊은 남성에게 여름철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발병이 집중되는 이유는 병원균인 말라세지아균이 지방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항진균제를 2주 이상 바르는 등 비교적 쉽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어루러기를 방치하게 되면 몸에 황갈색이나 적갈색 그런 비늘 반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루러기의 원인은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 후에 잘 말려주셔야 되고 또 재발률이 최대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하니 어루러기에 걸린 적이 있다면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폭탄은 방불케 하는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이나 비탈면 인근의 도로를 지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신호등과 에어컨 실외기 등과의 접촉을 피해 감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